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손상시킨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판결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0대 한 청년이 경찰에 항의를 하면서 경찰 버스에 깨진 유리창 사이에 가로 45cm, 세로 30cm의 우리 태극기가 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불을 붙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경찰에서는 신원을 확인을 하고 전담 수사팀을 가동을 해가지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당시에 우발적으로 국기를 태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검사는 형법 제105조를 적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이제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2016년 2월 17일에 1심 재판부는 이 모욕을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이쪽에서 이 20대 남성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인격이라든가 감정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욕 행위가 뭔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으나 그게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2016년 3월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것이죠. 이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종의 근거 내지는 사례라고 봐도 될까요? 실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미국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를 미국에서도 처벌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 남성이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위헌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실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 위헌이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남성 역시 이 모욕할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가 기각되고 나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위헌이다 판단해달라 이런 헌법 소원을 제기된 상태였고요.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결론을 보면 헌재가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지금 보면 4명이 합헌 의견, 2명이 일부 위헌, 3명이 위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합헌이 4명, 일부 위헌이 2명, 3분이 위헌 의견을 내셨네요. 이런 의견을 낸 각각의 좀 배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이제 사실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 그러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이제 거기에서 위헌 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명이 합헌이고 이제 일부 위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한 얘기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처벌 범위를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은 경찰 버스에 끼어 있던 태극기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또 공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훼손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이제 3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국기를 훼손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4명은 합헌, 2명은 일부 위헌, 그리고 3명은 위헌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6명 이상의 위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된 것이죠. 예, 짧게요. 손정혜 변호사께 드리면 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의견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요? 위헌 판단이 5명이 나왔다는 것은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우리도 미국 연방 대법원처럼 이게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간통죄나 국가보안법도 이렇게 4대5로 갈리다가 결국 위헌 의견이 더 우세해지면서 예.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서 위헌으로 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 시대상은 아직까지는 국가에 대한 권위와 체면 그리고 국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존중의 의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도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보이지만 예.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이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게 현재의 판단입니다. 예, 이 결과와는 별도로 국기 훼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